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증상의 정체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상담을 하면서 우리 그 내담자들에게 증상은 가짜다.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가짜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지나치면은 이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휘말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공포감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 어떤 도망을 치는 경향을 갖게 돼요. 도망을 어디로 치느냐 하면은 그러한 자기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딴짓이 막 강박증을 막 보여서 그냥 눈만 뜨면은 그 반복되는 사고라 반복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떠한 그 불안이나 공포에 그 맞닿지 않도록 딴짓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강박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하거나 이제 이 두려움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자살 사고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죽는 방법에 몰두되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비껴서요. 이제 그걸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원에서 증상은 가짜다.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도 진짜를 갖고 고민을 해야지 가짜를 갖고 고민하는 것은 아무 득도 없고 허망하기 그지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제게 왔는데 제가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주기적으로 안마 그 소외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안마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 해소로 이제 뭐 좀 엉뚱한 짓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 부인이 그 남자와 살기도 그렇고 안 살자니 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 남자는 어렸을 때 엄마가 수시로 가출을 한 거예요. 수시로 가출을 하니까 그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랬던 시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는 자유행위를 하면서 그 외로움, 두려움을 달랬어요. 자유행위를 늘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커서는 야한, 야동, 이제 포르노 이런 거에 그렇게 병적으로 빠져 지냈고 결혼 이후에는 이제 부인의 감시가 있으니까 야동 볼 시간, 겨를이 없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단수를 높여서 그 안마소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병적일 정도로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당신의 진짜 두려움은 이 버림받을까 봐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안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어디 고아원 또는 뭐 내팽개칠까 봐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자위하던 것이 이제 습성화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번져 나왔는데 자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펑펑펑 남자인데도 울어요. 울으면서 무슨 말인지 납득이 가겠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거기에 길들여진 이 습성을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때마다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아, 이거는 내가 버림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인 줄을 인식하면 이제 그쪽으로 빠져드는 게 조금 덜해지지요. 인식하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다른 대체물을 찾자, 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증상이라 그러는 것은 일종의 진짜를 가리게 하는 일종의 도피처, 즉 나름의 방어책이지요. 그래서 이런 나름의 방어책이라는 것은 그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때는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채택하는 거예요. 어느 한때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반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더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종의 위안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더 시간이 가면서 도리어 이런 채택된 것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증상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즉 다시 말을 하면은 증상이라는 것은 내담자 입장에서는 나름의 타협책인데 타협책으로서 초대한 건데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더 주체가 되고 이 사람은 그런 타협책의 종으로다 이제 전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네들을 이제 가짜를 갖고 씨름하는 내담자를 만나면은 우리 상담자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냐 하면은 이 가짜를 자꾸 이렇게 분출시키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 세력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해소되지 않은 감정적인 응어리를 지칭해요. 근데 이게 왜 무의식적이냐 하면은 초기에는 이제 그 남자분도 엄마가 집을 나가고 이 꼬맹이였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외로움이.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으면은 괴로우니까 그거를 잊어버리고자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forget 하면은 즉 억압을 하면은 조금 더 지낼만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억압을 해버리는 것이 이제 무의식화되어 있는데 그 무의식화된 거는 일종의 감정적인 응어리로서 해결되지 않은 거고 이것이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포르노니 야동이니 또는 안마 시술소니 이런 쪽으로 이제 발길을 돌렸던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 세력에 의해서 노예화가 된 이 사람을 우리 상담자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에서도 건강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와 손을 잡고 무의식의 세력을 밀어제치는 것이 이것이 상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짜를 잘 퇴치하기 위해서는 즉 무의식적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덩어리 가짜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치료 동맹을 맺고 이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 좋은 상담에서는 어찌 그렇게 무시무시한 전쟁 용어를 쓰느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전쟁이에요. 그게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무의식화되어 있는 그 응어리, 감정적 응어리와 의식의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의식의 건강한 부분 이 둘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의식의 이성이 힘에 부칠 경우 상담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담자는 그의 이성에서도 건강한 부위와 손을 잡고 이 무의식적인 세력을 이제 떨쳐내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이지요. 홀로 못하는 전쟁을 치료자하고 동맹을 맺어서 밀어제치니까. 자, 그런데 이때 상담자는 필요해서 채택된 그런 타협책, 즉 증상을 무지막지하게 쓸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얼레고 달래고 구슬려서 살짝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상담자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상담자는 아주 이 자애스러운 모습만 갖고서는 이 전쟁을 해서 이기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즉 내담자의 무의식화되어 있는 세력은 대개 적개심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마구마구 이게 이제 터져 나와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담자들이 마구마구 이걸 퍼올리려면은 상담자가 강력해야 돼요. 상담자가 강력해야 내담자가 마음 놓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고 분출하고 그렇게 해서 카타르시스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상담자가 여리여리하거나 또는 따뜻한 걸로만 따뜻한 태도만 유지하려고 하면은 내담자 측에서 이 민망하게 돼요. 미안하고 이렇게 착하고 좋고 여리여리한 내담자를 향해서 자기 속에 있는 도끼를 뿜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온유할 때 온유하고 또 이 가짜를 퇴치시키는 데 필요한 그 강력함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담자가 마음 놓고 자기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분출시킨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상담자는 자애로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추상 같은 호령도 때때로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부모를 엄부자모라고 해요. 즉 어머니는 자애롭고 아버지는 아주 엄정하고 엄격해야 자녀들이 함부로 탈서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상적인 부모의 상이 엄부자모라면은 상담자 또한 그 대리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상담자 또한 따뜻할 때 따뜻해서 공감을 잘해주고 그리고 이 엄정할 때 엄정해서 내담자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그 분노를 터트려내거나 또는 허튼 길로 가고자 할 때 아주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놔서 조심스럽게 하거나 이런 상담자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임원을 뽑을 때 어느 회장이 임원을 뽑을 때 똑같은 조건이면은 이제 쭉 조사를 해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아버지를 일찍이 여인 사람을 조금 배제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네들은 자기도 모르게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주춤주춤하거나 뒷걸음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어머니의 상징은 케어링, 이제 이렇게 보살핌이고 아버지의 상징은 프로텍션, 이렇게 이제 보호해 주는 건데 일찍이 어머니를 잃은 사람네들은 겉모습은 꺼주하거나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말라 비틀어졌어도 이 강단 있는 눈빛을 지닐 수 있는데 반하여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있고 음식도 잘 먹고 그래서 보기는 좋아도 어떤 중대 결정 앞에서 이게 믿는 빽이 약해서인지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그 회장은 여기고 그 임원을 뽑을 때 이왕이면은 아버지를 그 일찍 여인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았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회사에 다닐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상담에서도 그렇고 이 따뜻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강할 때는 강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